집들이 선물 어떤 와인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집들이 추천용 와인 누가 봐도 고마워 하면서 마시는 그런 와인이기 때문에 받는 분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라고 크게 씌워져 있는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진짜 맛이 없어요.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황별로 절대 실패 없는 와인입니다. 이거 와인 선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근데 저도 주고받을 때마다 또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거 사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비단 저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와인 전문가이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인킹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와인킹이라고 하고요. 8개 언어를 하고 와인 관련해서 3개의 석사학위를 따서 와인 일을 20년 이상 해오고 있는 와인킹.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한 건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저같이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인은 비싸다, 네. 고급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가격도 보면 어떤 데는 진짜 10,000원 이하 와인도 있고 어떤 데는 막 가끔 70만 원짜리도 그렇죠. 보면서 네. 그렇게 천차만별인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재료값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같은 포도니까요. 예, 같은 포도고 그 포도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성을 많이 들여도 그 가격 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분이 여기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하나씩 다 땁니다 이런다고 더 맛있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땅값의 차이가 크고요. 역시 이건 진짜 확 와닿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거는 이제 브랜드 파워입니다. 그쵸. 네. 그 브랜드 파워가 사실은 헤리티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땅값이 비싸진 것도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정말 전문가로서 예. 또 이제 저같이 초보들이 마실 때는 굳이 비싼 와인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비싼 와인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기보다요. 비싼 와인으로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와인값이 비싸지면은 그만큼 그 와인을 즐기고 감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능력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이게 아직은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적게 들이고 쉽게 즐기면서 쉽게 시작하는 그런 저렴한 와인이 좋죠. 저 선물 사러 몇 번 가본단 말이에요. 예. 창고용으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예, 보통 비싼 와인들은 보면 좀 오래된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사 같은 거 보면 침몰한 난파선 안에서 예. 오크통을 발견하고 뭐 와인을 발견하고 예.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몇 병 없다, 비싸다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럼 내가 산 와인도 20년 놔두면 좋아질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와인 오래되면 맛있는 거는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보통 이제 속으신 거예요. 이 술과 친구는 오래되면 좋다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와인의 경우에는 90% 이상은 오래되면 안 좋습니다. 좋아지는 와인은 진짜 소수예요. 진짜 비싼 와인들은 막 몇십 년 된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비싸고 귀한 와인을, 오래된 와인을 따줬다는 그 분위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제가 프랑스 보르도에서 이제 와인을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만드는데 그 일을 마치고 떠날 때 거기에 이제 셀러 마스터라고 하세요. 그 와인을 만드는 장인이 저한테 이제 환송회를 해주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생일 빈티지, 탄생 빈이라고 하거든요. 탄생 빈티지를 줄여서요. 제가 75년생인데 1975년 빈티지의 와인을 딱 따줬어요. 맛을 봤다기보다 그냥 마시는데요. 네. 와인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굴로 표정에서 드러내면 안 되니까. 아예. 제가 먹고 마실 때는 표정이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바로바로 보인대요. 힘들게 따주시고 집에서 그 셀러에서 깊은 곳에서 가져와 주셨는데 얼굴에 이제 표정이 이렇게 드러났나 봐요. 실망한 표정이. 오래된 빈티지의 와인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 정성은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귀한 거를. 그러면 오히려 이제 출고된 다음에 바로 마시는 게 제일 맛있을 때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그래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집에서 뭐 와인 선물 받아가지고 네네. 보관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있으시죠? 그럼요. 네, 집에 다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또. 빨리 가서 오늘 제일 오래된 것부터 빨리 드세요. 오래된 와인은 이제 악성제보다. 맞아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되는 건 딱 최상의 상태일 때로 나온 거죠, 그때가.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다 숙성이 된 상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기호에 따라서 네. 그거를 조금 더 보관해서 숙성을 시키면은 그 변화하는 맛을 즐길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간직하고 있다가 네네. 아끼다 똥 된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와인이 맛이 갑니다. 이
일단 여기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와인 한 잔씩 까서 드시면서 이 방송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죠? 정말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다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게 집들이 선물 어떤 와인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어떤 와인을 하면 일단 실패가 없는지도 이런 꿀팁을 한번 주시면 평생 그것만 동날 겁니다. 아, 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 집들이 같은 거 가거나 초대받아서 가실 때 갖고 가시면 좋은 게 화이트 와인이에요. 레드 와인은 일단 갖고 가면 말이 너무 많아요. 와인을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레드를 드세요. 와인을 소비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화이트 와인 소비가 적은 나라가 드물어요. 그래서 역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화이트를 가져가면은 일단 말이 없어요. 이게 뭐 어떻다, 이건 어떻겠다 이런 말을 아예 꺼내질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기 시작을 하거든요. 레드는 보면서 이 품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나라 집들이 추천용 와인 대표적인 걸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네. 보면은 이거 화이트야? 약간 투명해 보이거든요. 네네. 이 정도에서 끝나요. 오, 화이트야. 오. 근데 레드 와인을 보여주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2만 원짜리를 사갖고 가도 8만 원짜리를 사갖고 가도 상대방이 이 와인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위축이 되거나. 그렇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왜 드라이한 달지 않은 화이트 와인을 가져가는 게 좋냐면은 네. 단 와인을 가져가면 또 평가를 당해요. 와인 잘 모르니까 이렇게 단 걸 갖고 왔구나. 이렇게. 무난무난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장 무난하게 마실 수 있는 샤르도네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오크 숙성을 거쳤어요. 그래서 무게감과 바디감도 있으면서 약간 그 오크 향도 배어 있으면서 그 무난한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마셔도 딴지 걸 일 없고 누가 봐도 고마워 하면서 이제 마시는 그런 와인이기 때문에 모난 거 없고 예. 균형 잡히고. 그렇죠. 일단 받는 분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 귀하신 분들이 와요. 그럴 때 준비하는 건 그래도 화이트 와인이 좀 무난하다 하실까요? 화이트 와인이 무난한데 또 오시는 분의 주량이 또 중요해요. 술 좋아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화이트 하나, 레드 와인 한 병, 디저트 와인 한 병. 디저트는 달콤한 와인. 모스카토, 다스티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은 무난하고요.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하시면은 일단 양에 감동을 합니다. 준비 많이 한 느낌 딱 예. 맞춰서. 저렴한 거 3개 준비하시면 돼요. 2만 원 안팎 정도. 2만 원 안팎도 괜찮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한 병을 대접을 하면은 저라면은 네. 3만 원 초반대 정도 한 병 준비를 하겠고요. 네. 3병을 준비한다. 양이 많잖아요. 네.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3병 합쳐가지고 4만 원 후반 그 정도 생각을 해서 네. 병당 한 만 원대 와인 3병 정도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대접을 할 수가 있어요. 요리에 맞춰서 네. 마실 수 있다. 일단 3병을 사놓고 플러스로 화이트 와인 하나를 사놓으면 예. 든든하네요. 예, 맞아요. 그 세팅을 여러분이 용산 아이파크 샵측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런 거 있어요. 특별한 날이에요. 빈티지. 그런 거를 힘들게 구했어요. 그런 게 좋은 건지 이런 팁을 좀 주세요. 일단 탄생비는 구해서 뭔가 이렇게 선물로 드릴 수 있거나 그러면은 그게 맛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준비를 해준다는 거 정성 자체가 네네.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연세가 있을수록 더 사실 찾기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연세가 있을수록 그리고 그 와인은 점점 더 맛이 없어지긴 하는데요. 아까 그러셨죠. 처음에 그러셨죠. 예. 근데 다만 나를 위해서 준비해줬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최고고요. 그게 아니면은 본인 역량 내에서 적당한 와인을 선물을 해주시는데 그 와인이 좀 알려진 와인일수록 더 좋아요. 아무리 머리를 써서 가성비가 좋고 뭐 이렇게 저렴한데 괜찮은 와인이라고 해서 사서 이렇게 드리면은 그분들이 꼭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궁금하니까. 예. 선물 받았는데요. 이거 비싼 거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알려진 와인들을 마음 편하게 선물하시는 게 좋아요. 유명한 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와인은 1865하고 몬테살파 그런 것들 뭐 선물로 주시면 제일 무난하죠. 그게 아니면은 제가 쓰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은 와인들 중에 좋은 거 많고 저렴하면서 맛있는 거 많거든요. 그런 거를 선물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요.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은 가격을 찾아보질 않으세요. 근데 그 와인킹님이 믿고 가는 거지. 그런 말씀 안 해도 아니 아무거나 들고 왔어요 해도 좋은 거겠거니라는 믿음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건 와인킹한테서 산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물. 추천받았다. 네. 근데 그거 나쁘지 않죠. 판매하시는 분한테 괜찮은 거 네. 추천해달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러면 일단 면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네. 여러분 방법입니다.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사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선물용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이제 최악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최악을 피하는 게 방법이잖아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특이한 와인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아주 특이한 맛을 내는 와인들. 예를 들어서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이 있잖아요. 있어요. 산미가 높거든. 네. 그렇게 산미가 높은 와인은 산미를 싫어하는 분한테는 안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쉐리라는 그 장르의 와인이 있는데 네. 헤레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와인들은 일부러 산화를 시켜서 와인을 만들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시면 미치는데요. 근데 보통은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호불호가 강하게 생길 수 있는 와인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무난한 거를 선물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와인 레이블에 네. 보르도라고 크게 이 글씨체로 이 글씨 크기로 보르도라고 씌워져 있는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는 경우. 그런 와인들은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와인이 형편없어요. 근데 보통 좋은 와인들이 보르도에서 많이 나온다는 걸 들으셔가지고 보르도라고 크게 써져 있는 와인들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추석 선물 세트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항상 보르도 글씨 막 이만하게 씌워져 있어요. 딱 맞았습니다. 네. 네. 제일 싸구려 와인들입니다. 피하시는 게 좋고. 실제 보르도 지방에서 만든 건 맞는 맞아요. 거죠. 맞지만 네. 이런 정성이 들어간 건 아니다. 그렇죠. 실제로 거기 가서 그렇게 보르도라고 크게 써져 있는 와인들을 구매를 하면은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이 주유소 통 같은 거 갖고 와서 네. 그냥 담아와요. 거의 물 가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와인들을 갖다가 병입을 해서 보르도라고 크게 붙여놓고선 선물 세트에다 넣고선 비싸게 이제 판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건 피해라. 특히 명절엔 절대 피하시고요. 그거 용으로 나온 거니까. 그거 용으로 따로 수입을 해요. 그래요. 명절용. 네. 그리고 병이 너무 크고 무거운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보면은 이 와인병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무겁습니다. 무겁고 크죠. 네. 유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네. 예. 용량은 어찌 750ml? 750이에요. 진짜 무겁네? 네. 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네. 선물을 하시는 거를 선호하시는데 네. 이 와인은 좋은 와인이에요. 네네. 2만 원대거든요. 네. 선물 시즌에는 이런 와인들을 비싸게 팔아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예. 가성비가 떨어진다. 예. 아니까. 예. 사람들이 이거 선물용으로 하는 거 아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호불호가 심할 수 있는 와인. 아주 특이한 와인이요. 그리고 보르도라는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는 와인. 그리고 병이 지나치게 무거운 와인. 저렴한데 병이 무거운 와인. 그런 와인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글로 와인을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예.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같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맛을 봐도 좋은 와인과 안 좋은 와인, 예. 비싼 와인과 싼 와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예.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네,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를 드실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균형을 따지시잖아요. 그렇죠. 와인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집중해서 분석하시면 돼요. 느끼면서. 네. 솔직히 저도 무슨 와인인지 모릅니다. 좋아해요. 어떤 와인을 고를지 저한테 물어보길래요. 제가 그냥 알아서 고르려 오라고. 그래야지 가격대가 다른 두 개의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좋은 와인과 나쁜 와인의 기준이 있긴 있죠. 나쁜 와인을 정의하면 이제 좋은 와인이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나쁜 와인은 와인에 들어있는 요소가 하나가 지나치게 튀거나 입에서 맛을 볼 때 뭔가 이게 거슬린다 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거는 나쁜 와인. 먼저 색깔 보시고요. 네. 이렇게 밝은 배경을 뒤로 해서 색깔을 보시고 네. 하나가 더 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맡으시고요. 향도 진한 게 있네요. 네. 향을 오랫동안 맡으시면 안 돼요. 잠깐 맡으시고 빼시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반복하셔야지. 그렇죠. 사람의 후각이 가장 빨리 필요해지죠. 네. 맛을 보실게요. 근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맛은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네요. 저는 1번 와인이 예.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훨씬 균형 있게 느꼈고 예. 진한 느낌, 바디감도 있었고 예.
맛이 튀지도 않았어요. 향도 좀 더 있었고 음. 2번 와인은 바디는 적은데 신맛이 탁 튀어나와서 커피로 따지면 예가체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예. 저라면 1번이 훨씬 맛있다. 그러면 그 맛에 따라서 가격도 같이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솔직히 2번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1번이 비싼 맛이 나죠. 여기에 좀 돈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예. 뭘 골라왔을지 궁금하네요. 1번이 오수환. 예.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와인인가요? 이게요. 1번.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정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11,000원일 거예요. 이거는 7만 원 중반입니다. 11,000원과 7만원 예. 중반, 7배 이상. 그러면 애썼다. 이 정도면 잘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을 먼저 맛을 봤으면은 네. 이 와인 자체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잘 만든 와인이고요. 네. 다만 1번이 훨씬 더 잘 만들었기 때문에 1번이 돋보이는 이유. 1번은 진하고 강렬하면서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와인이기 때문에 네. 1번을 먼저 맛을 보시고 2번을 맛을 보시면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1번의 느낌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완전히 캐치하실 수가 없어요. 가려져서, 네, 마스킹 돼서. 가려져서. 근데 일본 와인은 진짜 제가 마셔본 와인 중에 굉장히 좋은 와인인 것 같은데 예. 알코올 느낌이 많이 강하지도 않아서 맞아요. 그냥 꿀떡꿀떡 먹을 수 있는 알코올 도수는 근데 꽤 될걸요? 15도입니다. 15. 이 15도면은 와인에 있어서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네네.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바디감과 파워와 강한 향과 그만큼의 높은 산미가 다 어우러져서 균형미가 좋은 거죠. 어르신들이 따라주실 때 네. 제 손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두 손을 쓰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 특화된 와인 문화인데요. 네. 외국에서는 그냥 두시면 되거든요. 어르신이 오거나 지게타시 호스트가 와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손도 대실 필요 없고요. 감사하다고 땡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따라 주실 때 일단은 한 손은 이렇게 잔에 네네. 대시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이렇게 들어서 네. 약간 예의를 어. 갖추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와인 김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중요한 건 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니까. 네, 그쵸. 그렇죠. 이 사람한테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손 올려놓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굽히면은 네. 그러면 이제 충분한 거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잔은 드시면 안 돼요. 잔 들지 마라. 네. 잔을 이걸 드시면은 보통 이 잔이 길잖아요. 네네.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병도 길잖아요. 네.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네네. 많이 흘려요. 하다가 흘리면 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우아하게 닦으셔야 돼요. 우와. 안에 하나 깨트리면요. 가장 좋은 거는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더 일하시는 분을 불러서 좀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위험한 경우가 내가 깨트려서 당황을 해서 치우기 시작하면은 맞은편에 있는 분들이 꼭 도와주려고 그러세요. 맞아.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럼 이제 붉은 빛이 많이 돌죠. 이거 나중에 뭐 배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배상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제 매장에서 이 플라스틱 잔을 쓰고 병 와인을 판매를 안 하거든요. 네. 손님들이 드시다가 깨트리고 다치고 하는 거를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캐주얼한 자리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잔이나 만만한 맥주잔 같은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맥주잔도 괜찮아요. 예. 왠지 그러면은 와인 몰라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렇죠. 듣긴 듣죠.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하시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와인킹님이 다시 말씀이죠. 와인킹님이 그러면 예. 요즘은 트렌드가 이건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면 좋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술을 좀 원샷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원샷은 아니지만 좀 이 정도 남았을 때 예. 남기지 않고 그냥 파 마셔야 그 다음 술 따르잖아요.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옛날에 또 와인 물처럼 마시던 시대 생각하면 와인 원샷 괜찮나요? 와인 원샷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와인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저렴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이 출발선이 있거든요. 네네네. 와인 원샷 자주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잘 안 만나게 돼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이 가치를 조금 느끼지도 않고 그냥 막 그쵸. 쉽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슐랭 레스토랑에 갔는데 들고선 이렇게 먹는 거랑 음미하지 않고. 네. 그런 분들하고 미슐랭 식당에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굳이. 그거랑 똑같아요. 와인 예절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우리가 알거나 하고 있는 거랑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두 손으로 들어서 잔 받지 않고 원샷하지 않고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시면은 와인이 더 맛있어집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와인은 네. 자작이 권유가 돼요. 알아서 먹을 만큼만. 네. 자기 주량 자기가 알아서 따라 마시고 자기가 조절하고
제가 잘 쓰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여러 명이 만나서 한 병을 마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여러 병이 만나면은 최소한 2병 이상을 마시는데 저는 2병을 한꺼번에 다 따요. 네. 조금씩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취향 다 다르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 마십시다. 그러면 진짜로 그냥 예, 누가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아, 그거 좋은 그럼 생각.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서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 남이 따라주면 싫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예. 와인이 너무 어렵게 느낄 필요도 없지만 너무 그냥 취하기 위한 술은 아니니까 예. 약간의 예의와 어떤 그 존중은 좀 필요하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와인 전문가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말 와인 전문가 와인키님과 함께 상황별로 어떤 와인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와인 매너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같이 와인을 마실 때 어떤 식으로 즐기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와인킹과 함께하는 그 이야기까지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